안녕하세요. 영국과의 톡톡쌤입니다. 오늘은 영국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A레벨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이 6년으로 되어 있지만 영국은 7학년에서 13학년까지 7년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7년 과정 중에 마지막 2년, 12학년, 13학년을 묶어서 A레벨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모든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1학년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게 고졸이 됩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A레벨을 선택하고 있지만, A레벨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학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년을 의미하는 말은 오히려 식스폼이라고 부르고 있고, A레벨은 학교에서 채택하는 어떤 교육 커리큘럼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A레벨을 채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학교는 IB를 하는 학교도 있고 프리유를 하는 학교도 있지만, 지금 영국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A레벨을 채택해서 교육하는 학교가 가장 많기 때문에 A레벨을 중심으로 입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학년은 A레벨 중에 AS 과정이라고 부르고 있고, 13학년은 A2 레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1학년까지는 GCSE 과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10과목에서 12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2학년 A레벨에 올라가면서 과목 수가 줄어들면서 3과목만 공부하면 되는데, 11학년이 되자마자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1년 후인 12학년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고, 그 전공에 관련된 3과목을 선택해서 12학년부터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수능 볼 때까지 아이들이 전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없을 수 있는데, 이런 전공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영국 교육의 큰 장점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1학년까지는 단기간 내에 성적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 수업 내용이 그리 어렵지 않지만 A레벨로 올라가면 수업 내용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 관리에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자면, 어떤 아이가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가서 취업을 했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다른 동료들보다 자기 월급이 더 적더랍니다. 그래서 회사에 왜 내 월급이 다른 동료들보다 적으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애들은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너는 3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월급이 적다 하는 얘기를 듣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영국에 와서 A레벨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내용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영국에서 A레벨 공부하는 아이들의 그 수준이 한국 대학에서 1, 2학년 때 가르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영국 대학이 3년이 아니고 A레벨까지 포함해서 5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이들이 12학년을 어떻게 시작해서 대학교의 원서를 어떻게 지원하고 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A레벨 12학년이 시작되고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겨울방학을 지나고 나서 1월이 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목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일종의 모의고사죠. 목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학교에 본인의 성적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학교에서 타겟을 주고 계속 공부하게 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성적 관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셈이죠.
부활절 방학이 지나고 마지막 학기, 여름 학기가 되면 5월, 6월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시험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이제 13학년이 되면 유카스를 통해 그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는 점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성적이 마지막 성적은 아니고 여름방학 때 또 열심히 공부해서 13학년이 되자마자 학교마다 다시 시험을 봐서 그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게 됩니다. 이때 한국에서는 수능을 봐서 그 마지막 그 받은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지만 영국은 마지막 결과가 아니고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의 예상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걸 프리딕그레이드라고 하는데 그 프리딕그레이드는 선생님이 뭐 주관적으로 아이가 이뻐서 준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봤던 12학년 말에 봤던 성적과 그 다음에 13학년 돼서 9월 초에 봤던 성적과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아이가 13학년 말에는 어떤 성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상 점수를 가지고 그 대학 원서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제가 유카스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카스라고 하는 것은 University and College Admission Service라고 해서 대학교 원서를 작성하게 되는 그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카스라고 하는 시스템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13학년이 되자마자 유카스 아이디를 학교에서 받게 되어 있고 그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학교를 결정해서 결정한 대학의 원서를 넣고 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그곳에 올리게 되고 학교에서 오퍼를 받아도 유카스를 통해서 받고 결국 최종적으로 학교에 합격되는 것도 유카스를 통해서 그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A레벨은 보통 3과목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12학년 시작할 때 4과목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학년 13학년 때 본인이 가장 자신 없는 한 과목을 드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12학년 때 3과목으로 시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과목 하면서 학교에서 EPQ를 하도록 하는 학교가 많은데 EPQ는 The Extended Project Qualification이라고 해서 그 학생에게 어떤 하나의 퀄리피케이션을 주는 겁니다. 이게 리서치하는 프로젝트인데 보통 한 5,000단어 정도 분량의 에세이를 쓰도록 하는 건데 어떤 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없고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이 흥미가 있는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에세이를 쓰는 겁니다. 학교에서 보통 슈퍼바이저로 어떤 한 선생님을 어사인 해주게 되긴 하는데 본인이 철저하게 연구하고 개발해서 완성해야 되는 에세이죠. 이것을 통해서 본인이 결정한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또 어떤 프로블럼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자기의 어떤 창의성을 프레젠테이션하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대학교에 가서 에세이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A레벨 때 이렇게 EPQ 과정을 거치면 그런 것을 훈련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렇게 12학년이 끝나게 되는데 12학년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은 12학년 끝나고 여름방학 때 반드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완성하도록 하는데요. 그 자기소개서가 일반적으로 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공부에 대한 리서치가 많이 진행이 돼야 되고 워크 익스피리언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13학년 돼서 학교에서 그 자기소개서를 시작하자고 할 때 시작하면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는 여름방학 때 아이들을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다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원서 쓸 때 IELTS 성적, 영어 성적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13학년 때 시험을 볼 수도 있지만 13학년 때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12학년 마치고 여름방학에 이 IELTS 성적을 내서 그 성적을 가지고 13학년 때 유카스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3학년이 되면 학교에 가면 이제 아이들에게 유카스 아이디를 나눠줍니다. A레벨 시작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세컨이어에 벌써 대학교 원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유카스를 어떻게 쓰는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원서를 쓰게 되는데, 그 유카스에 들어가는 내용은 학교 성적, 가장 중요한 학교 성적, 물론 12학년 말에 본 성적과 그 다음에 13학년 되자마자 9월에 다시 한번 학교 내부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의 성적을 좀 올릴 수 있는 찬스가 있죠. 그 학교 성적, 그리고 영어 성적, IELTS 성적이 들어가게 되겠고, 또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유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IELTS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여기서 시민권자가 아니면 IELTS 성적을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영국에서 10학년, 11학년 GCSE 과정 때 영어를 수강을 해서 그 영어 성적이 C 이상이 나오면 IELTS 성적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한국 아이들이 유학 와서 10학년, 11학년 GCSE 과정을 할 때 영국 아이들하고 똑같이 영어 과목을 듣지 못하고 영어를 제2 외국어로 하는 아이들 별도로 따로 영어를 그 2의 1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IELTS 성적을 내야 되고 대학교 갈 때, 그렇지 않으면 GCSE 때 했던 그 영어 성적만 있으면 IELTS 시험을 면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카스를 통해서 대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보통 그 원서 마감은 10월 15일, 그거는 이제 옥스포드나 캠브리지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의대, 수의대, 덴티스트리, 치대에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은 원서 마감이 10월 15일이 되겠고요. 나머지 모든 학교는 보통 1월 달이 되는데, 올해 2022년 같은 경우는 1월 26일에 원서가 마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원서 마감은 1월 26일이지만 사실 아이들이 이 유카스를 클로징하지 않으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고 자꾸 이 대학을 넣어야 되는지 저 대학을 넣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1월 원서 마감일에 상관없이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에는 다 아이들에게 유카스를 클로징하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이 그 공부에 집중하고 본인의 타겟에 맞춰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카스를 통해서 5개까지 대학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5개 대학 중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을 첫 번째, 두 번째 대학교 정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 드리밍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성적으로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학을 세 번째, 네 번째 대학 정도로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 모든 학교에서 오퍼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낮은 학교를 5번째 대학으로 인슈어런스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5개 대학에 원서를 넣게 되는데, 의대 같은 경우에는 5개 대학을 넣지 못하고 4개까지 대학을 넣을 수가 있어서 보통 의대 가는 아이들은 4개는 의대를 넣고 5번째 대학은 의대가 아닌 일반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5개 대학에 이제 원서를 넣게 되면 대학교에서 이제 오퍼가 오는데, 그러니까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퍼가 올 때는 2가지의 오퍼가 오는데, 첫 번째는 unconditional offer라고 해서 이거는 13학년 때 성적과 상관없이 그냥 지금 성적만으로도 너를 뽑겠다, 이런 게 unconditional offer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conditional offer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원서에 3과목을 듣는데 AAA로 집어넣었을 경우에 대학교에서 네가 AAA를 받으면 너를 뽑겠다, 그렇게 해서 컨디션을 AAA를 주면 결국 13학년 마지막에 시험을 봐서 3과목이 다 AAA가 나오면 그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한 과목이 B가 나왔다 그러면 그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대학교마다 컨디셔널 오퍼를 주게 됩니다.
한국같이 대학이 모든 아이들의 원서를 다 기다렸다가 오퍼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11월 말에 유카스를 서브밋을 한 경우에 원서를 마감하자마자 2, 3일 내로 막 오퍼가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언제 마감하는 것이 좋은지 그거는 정말 그 해에 따라서 그 대학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상황이 다르지만 원서를 그렇게 늦게까지 1월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서는 학교에서 한 12월 초쯤 정도에 정리할 때 그렇게 원서를 마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원서를 내게 되면 학생마다 개인적으로 오퍼를 받게 돼 있는데 오퍼를 보고 어떤 아이는 학교 5개를 넣는데 5개 오퍼를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5개 학교를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컨디션을 잘 살펴보고 점수를 잘 살펴보고 내가 정말 이 정도면 갈 수 있겠다 하는 한 학교를 정해서 다른 학교는 다 디클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퍼를 받은 학교 중에 한 학교를 그걸 펌 초이스라고 하는데 그 펌 초이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인슈어런스 하고 2개 학교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디클라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오퍼가 5개 학교 다 넣었는데 하나밖에 받지 못했으면 그 오퍼를 그 펌 초이스로 가지고 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넣은 5개 학교 중에 하나도 오퍼를 받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 또 방법이 있습니다. 오퍼를 받지 못했으면 그러니까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교에서 아무도 오라고 하는 학교가 없어서 오퍼를 못 받은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오퍼를 받았지만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고 마음이 달라져서 5개 중에 어떤 대학도 가고 싶지 않다. 아니면 내 학교에서 다 오퍼를 받지 못했는데 인슈어런스 하나만 와서 그 인슈어런스를 가능히 나는 이거 그냥 포기하겠다. 이럴 때는 모든 받은 오퍼를 다 디클라인을 하면 별도로 엑스트라라는 트랙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학교마다 다 원서 마감은 끝났지만 별도로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에 지원을 해서 또 오퍼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컨디션을 받으면 그 컨디션대로 내가 이제 13학년 때 열심히 공부해서 13학년 말에 5월에 6월에 시험을 보는 그 시험 성적을 맞춰야 되는데 한국같이 뭐 대학교마다 이렇게 합격 불합격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영국에서는 그 13학년 말에 보는 시험 성적 결과가 리절트 데이가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18일이 리절트 데이인데 8월 18일이 돼서 내 성적을 보면 내 성적이 컨디션을 받은 대로 컨디션에서 A스타 A스타 A를 가지고 오라고 컨디션을 받았으면 내 성적이 A스타 A스타 A가 나오면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A스타를 하나밖에 못 받았다면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리절트 데이에 모든 학교의 그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대학교 가는 과정이 이렇게 또 간단하지만은 않고요. 과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른데 물론 대부분의 전공은 A레벨 때 들은 3과목의 성적을 가지고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의대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로 UCAT이라든가 BMAT이라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게 의사가 되기 위한 어떤 자격 시험 같은 건데 또 학교마다 UCAT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 BMAT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임페리얼 같은 학교는 BMAT을 요구하고 있고 킹스 칼리지라든가 브리스톨, 퀸 메리 이런 의대는 UCAT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은 의대를 잘 결정을 해서 그 의대에서 원하는 그런 시험을 별도로 준비를 해서 보통 유카스 쓰기 전에 13학년 되기 전에 여름에 UCAT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고 보통 UCAT은 이제 7월부터 9월 정도까지 시험을 보고 또 BMAT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UCAT을 망친 경우에
B맷을 요구하는 그런 의대로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본인이 전략을 잘 짜야 되기도 하고 또 법대를 지원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NLAT 시험을 또 별도로 준비를 해서 봐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수학을 전공하는 아이들은 대학교에서 오퍼를 줄 때 A레벨 성적에 대한 그 점수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텝이라든지 MAT라든지 하는 캠브리지나 옥스퍼드에서 주관하는 수학 시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시험에 대한 성적을 별도로 요구하기 때문에 수학을 전공하거나 수학 관련 학과를 가는 아이들은 별도로 스텝이라든가 MAT 이런 수학 시험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그 시험마다 다 시기가 다 별도로 있고 그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그 레벨에 맞춰서 그 시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대체적으로 영국 대학에 진학을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다른 영상을 원하시면 또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또 다른 영상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국 과외 톡톡쌤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